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작년에 올렸던 도쿄 맛집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도 많지 않아 사진을 활용하며 어설프게 만든 영상인데 조회수가 10만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도쿄 맛집을 찾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도쿄 맛집 영상을 올린 이후에 도쿄를 꽤 많이 다녀왔습니다. 최근 4월에 다녀온 것을 포함하면 총 4번을 더 다녀왔더라고요. 그만큼 첫 영상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맛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나온 곳을 제외하고 가장 맛있었던, 인상 깊었던 곳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본 맛집, 스시, 초밥을 빼놓고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도 도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스시 초밥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리뷰하는 곳은 긴자에 위치한 미도리 스시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는 곳이에요. 일본에서는 맛집 대다수 웨이팅이 필수라고 하지만 이곳은 유독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곳이에요. 대신 이곳은 우리나라 테이블 오더처럼 미리 번호를 받고 라인을 통해서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에 맞춰서 매장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장 내부에 좌석이 많기는 했지만 음식 나오는 속도가 느린 편이라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 음식이 나오는 시간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곳입니다. 미도리 스시를 검색하면 비슷한 반응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다, 기다려서 먹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충분히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분명 맛은 좋은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쿄에서 유명한 스시 잔마이보다는 확실히 맛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맛의 스시라면 요 어딘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미도리 스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맛보는 초밥이라고 무조건 맛있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실패가 많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초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맛보는 초밥보다 과연 맛 혹은 가성비가 나은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스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맛이나 가성비가 나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일본의 초밥 맛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도리 스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트 메뉴를 드신다면 도쿄에서 분명 괜찮은 스시를 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령껏 줄 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미도리 스시는 분명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줄 서서 먹는 이유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을 놓고 본다면 가격을 떠나 오마카세에서 맛보는 하이엔드 스시가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하지만 예약이 어렵기도 하고 가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 한 군데가 바로 츠키지 시장 위치한 이타도리 별관입니다. 이곳은 스시, 마구로동, 카이센동도 유명한 곳인데요. 무엇보다 참치초밥이 아주 괜찮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가격은 미도리 스시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맛보는 초밥과 다른 맛을 가진 곳이에요. 부드러운 참치가 이곳에서는 유독 더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진한 맛의 참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간 재료와 밥, 샤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오마카세의 하이엔드 스시 다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곳 이타도리 별관의 스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츠키지 시장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영업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스시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아주 완벽한 아침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마구로동과 스시 다 먹어봤지만 둘 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스시나 마구로동을 먹으면서 앞에서 바로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꼭 한 번은 먹게 된다는 야끼니쿠입니다. 야끼니쿠 전문점은 3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나눈 기준이기도 합니다. 정말 로컬 스타일의 야끼니쿠, 그리고 조금은 현대적으로 꾸며놓은 한국 스타일의 야끼니쿠, 마지막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의 야끼니쿠 전문점. 시간적 여유와 지갑의 여유가 된다면 3가지 스타일의 야끼니쿠를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나오는 고기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다른 3곳의 야끼니쿠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스타일, 우리나라 고깃집을 연상하는 인테리어로 대다수 깔끔한 스타일의 야끼니쿠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많은 곳에서 한식 반찬과 음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이외의 특징이라면 제가 방문한 이런 스타일의 야끼니쿠 전문점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류노스라는 곳도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이 있고 대다수 직원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서 여행의 기분을 반감시킬 수 있겠지만 고기의 맛은 한국과 구별되는 맛이 바로 야끼니쿠예요. 적당히 양념이 된 고기의 맛이 아주 괜찮거든요. 한국에서 맛보는 한우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숙성된 고기는 부족함이 없는 맛이에요.
최고 등급의 와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야끼니쿠를 맛보기에 이곳은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로컬 스타일의 야끼니쿠는 혐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약간 배타적인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을 받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긴 다릅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지하에 위치하고 규모는 작지만 고기가 아주 괜찮은 곳이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맛있지만 한국 스타일의 찌개가 정말 괜찮았던 곳이에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찌개를 꼭 한번 주문해보세요. 육개장과 순두부찌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현지 로컬이라고 저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큰 차이라면 고기의 차이가 있어요. 로컬 분위기의 야끼니쿠 가게는 그 가게만의 방식으로 고기를 손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가게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오는 고기 스타일과 분위기가 다르니까 두 곳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분위기나 고기 맛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자 지역에는 고급스러운 야끼니쿠 전문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가장 최상위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제가 방문한 곳은 세이고라는 곳인데 보기에도 최상위 등급의 와규처럼 보였어요. 비주얼이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비주얼만큼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긴자에서 유명한 두 곳을 다녀왔는데 두 곳 전부 맛 좋고 친절하고 괜찮았습니다. 보통 고급스러운 곳의 야끼니쿠는 최상위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는데 지역 와규, A5 등급의 와규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최고급 야끼니쿠 전문점을 가신다면 양념이 된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자체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맛본 안심은 정말 제가 먹어본 와규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보통 안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샤토브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을 여기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두툼한 고기와 얇은 고기의 맛과 식감은 전혀 다르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곳 전부 고기 맛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가격과 분위기 차이가 있는데요. 여행 한 번에 모든 것을 갈 수 없으니까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텐동. 도쿄에는 굉장히 유명한 텐동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카네코한 노스케라는 곳인데 이곳은 100년이 된 찐 맛집이라고 해요. 미도리 스시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굉장히 웨이팅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번호표도 없어서 그냥 줄을 서야 합니다. 저희도 거의 1시간을 기다려서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텐동이 다른 곳과 다른 점이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을 가진 텐동이에요. 교토에서도 유명한 텐동 맛을 봤지만 이곳은 유독 더 고소하더라고요. 진짜 참기름에 튀겨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도 텐동 잘한다는 곳 많이 가봤지만 큰 특징이 있다고 못 느꼈는데요. 카네코한 노스케의 텐동은 다르긴 다릅니다. 웨이팅이 길어서 망설여지지만 기다린 만큼의 맛있는 텐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텐동 튀기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꽤 푸짐해서 든든한 한 끼로 아주 괜찮은 메뉴입니다. 각 재료별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한 그릇에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텐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쿄 긴자에서 맛볼 수 있는 스키야키 덮밥 하나다이콘.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후기가 많지 않은 곳을 현지인 맛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딱 그런 곳입니다. 아직 후기가 많지 않아서 검색이 많이 되지 않고 아직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곳. 그러다 갑자기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아마 여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점심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보통 가격은 1,500엔에서 2,200엔 사이 정도입니다. 도시락 한 그릇 음식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스키야키 덮밥이에요. 딱 보면 생고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엄연히 한번 익힌 고기입니다. 고기가 정말 기름지고 부드러워서 맛에 대한 호불호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를 하다 보니 도쿄 긴자 주변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까지 두루두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는 리뷰를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도저히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빠르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쿄 여행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